안녕하세요.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? 그리고 설령 살 수 있다고 해도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요? 오늘은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 시장과 도덕이 딱 부딪히는 지점,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언제 거래는 거래가 아닌가? 우리가 흔히 딜은 딜이다. 서로 합의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과연 그 합의가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. 그럼 이 질문을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? 첫 번째 사례는 바로 국가를 위한 의무, 병역 문제입니다. 시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병역이 시장의 논리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나라의 군대를 만드는 방법.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.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월급 주고 군인을 모으는 지원군 제도.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징병제. 그리고 아예 다른 나라에서 병력을 사오는 거죠. 바로 용병 제도입니다. 그런데 과거의 이 방식들이 아주 기묘하게 뒤섞인 제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.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. 좀 놀랍죠? 미국 남북전쟁 때는 나라에서 징집 통보를 해도 돈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나 대신 전쟁터에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. 여기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입니다. 그 역시 징집 대상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보냈죠. 근데 그 금액이 자기가 1년 동안 피우는 고급 시각값보다도 적었다는 거. 와, 이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자, 샌델 교수가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저도 여러분께 그대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이런 제도,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강의실에서도 당연히 토론이 벌어졌는데요. 반대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. 첫째는 아니 어떻게 사람 목숨에 값을 매길 수 있냐는 거였고, 둘째는 이건 결국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였죠. 특히 이 두 번째 반론,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카네기 같은 부자한테는 그냥 돈 내고 끝낼 수 있는, 뭐랄까 좀 귀찮은 일 정도였겠지만 돈 없는 사람한테는요? 그 사람에게 이게 정말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?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강요였을까요?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. 만약에 가난 때문에 하는 선택이 강요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지원군 제도는 어떨까요? 이것도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군대에 가는 거라면 이것도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강요가 아닐까요? 네, 첫 번째 사례가 시민의 의무와 강요에 대한 거였다면 두 번째는 훨씬 더 우리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. 바로 생명,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아기를 사고 파는 계약 한번 들여다보죠. 실제로 있었던 베이비 M이라는 사건입니다.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. 그래서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라는 대리모와 계약을 합니다. 우리 아이를 낳아주면 $10,000를 주겠다. 뭐 이런 내용이었죠.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 대리모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. 아이와 정이 들어서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. 자,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?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한다? 아니면 이건 좀 다른 문제다? 일단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쪽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. A deal is a deal. 어른들끼리 자유롭게 합의한 거니까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.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그 동의, 과연 완전한 동의였을까? 계약서에 사인할 때 9달 뒤에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정말 알 수 있었을까요?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.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반론이 있어요. 바로 비인간화 문제인데요.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거 아기 장사 아니냐는 거예요.
아이를 낳는 일이 돈 받고 파는 서비스가 되는 순간 인간의 소중한 가치가 상품처럼 취급된다는 아주 강력한 비판이죠. 자,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? 결국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.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놀라운데요.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철학적 반론 기억나시죠? 불완전한 동의 문제, 그리고 문명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점, 바로 이 두 가지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. 자,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두 사건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볼게요. 하나는 군대 문제, 하나는 애기 문제.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. 보세요. 첫 번째 반론은 자유에 대한 거였죠. 군대 사례에서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강요의 문제였고, 대리모 사례에서는 미래를 모른 채 한 불완전한 동의의 문제였어요. 둘 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선택이었냐는 질문인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반론은 가치에 대한 거였습니다. 병역은 신성한 시민의 의무인데 이걸 일자리로 만들어버렸고, 대리모 계약은 모성과 아이라는 가치를 상품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. 어때요? 정말 똑같은 구조죠. 결국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이건 단순히 개별 계약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돈으로 거래해도 되는 것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 하는 바로 시장의 한계에 대한 질문인 거죠. 이걸 설명하는 멋진 개념이 있는데요. 바로 더 높은 가치라는 거예요. 세상에는 그냥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있고 그와는 다르게 존중이나 사랑, 명예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. 이걸 상품처럼 취급하는 순간 그 가치는 훼손된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어려운 철학 얘기가 아닌 거예요. 이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.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을까요?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사회. 아니면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를 함께 지켜나가는 사회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시장과 도덕 사이에 어디쯤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